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을 북스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책도 한번 했었죠. 엄마 주식 사주세요. 이 책을 한번 했었는데 이 책은 주식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 있어 가지고 이 책 또한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전반적인 이야기가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나온 지가 한 4, 5년 됐는 것 같은데 요거는 올해 1월 달에 나와서 조금 따끈따끈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부자 되기 위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바로 금융지능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요, 금융에 대한 공부, 즉 금융지능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대요. 이 책에서는 뭐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여성의 금융지능이 낮다라고만 되어 있네요. 남자도 낮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책을 통해서 금융지능을 계속 공부하고, 원래 요 책부터 있죠. 요 책.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뭐 엄마 주식 사주세요. 저는 펀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공부하면서 금융지능을 높였어요. 즉, 부자는요, 노동소득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금융을 이해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노동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바로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었답니다. 부를 창조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어요. 그 중에 이 책에는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교육비를 너무 많이 써서 오히려 이게 투자가 안 되고 낭비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교육비였고요. 두 번째는 자가용.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 책에는 그렇게 적혔대요. 서울에는 자가용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웬만한 곳은 다 지하철이 되어 있고 오히려 차를 타고 가면 밀리는 곳이 더 많다. 그래서 존 리 대표는 현재도 지난번에 강의를 봤는데 강의 올 때 차 타고 온 게 아니라 버스 타고 갔대요. 1250원인가 뭐 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시민의 월 평균 승용차 유지 비용이 있었는데 연료비가 27만원, 그리고 차량 구입비, 그리고 보험료 쭉쭉쭉쭉 하면요,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나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가용을 가급적이면 사지 말고 이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금융을 계속 움직여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조금 모았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모았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올해 차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조금 좋은 차로. 저 지금 아반떼 우리 형한테 600만 원 주고 중고로 샀는데, 야, 이거 타고 다니니까 강사로서 체면이 조금 안 좋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 금융 공부를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3천만 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책 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조금씩 하고 이번에 코로나19 때 주식이 조금 많이 내렸어요.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포에 조금씩 매입을 해서 감사하게 한 10% 정도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물론 아직 조금 작은 액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자가용에 투자했다면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었지만 이걸 아껴서 투자로 바꾸니까 부를 창조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즉,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가는 실질적인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를 창조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꼭 찾아보십시오. 원금 보장의 늪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금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금은 1에서 2%밖에 안 되죠. 즉,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금이 위험하대요. 저도 20대 때 어른들이 뭐 보증 서지 마라, 주식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금 보장한다면 거기에다가 제가 주로 남는 돈을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이 부자, 즉 금융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수비보다 공격에 더 치중한답니다. 물론 도박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돈이 움직여서 나중에는 자신을 위해서 쓰게 만든다라는 거죠. 즉,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돈이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게 정말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장소를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라.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은 바로 복리다. 네, 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존 리 대표는 주식을 만약에 잘 되면요, 이걸 그냥 자꾸 빼지 말아요. 왜냐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도 있고 배당도 있고, 즉 그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게 우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복리가 되고 있으면 그것을 빼지 말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유 자금과 장기 보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자 되기 위한 습관 10단계를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에서 5단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지도에서 목적지가 있다면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해야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그 자산,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현황표를 만드는 게 여긴 있었는데 요즘에 워낙 또 스마트폰이 잘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그 뱅크 샐러리라고 있어요. 뱅크 샐러리. 아니면 공인인증이랑 다 하면요, 정말 신기하게 자산과 부채가 다 나와요. 네, 여기 보시면 물론 자산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신용카드는 제가 이번 달에 그 컴퓨터를 노트북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한 요만큼 내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그리고 차량 가격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눈에 자산 현황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걸 추천드립니다. 네, 뱅크 샐러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입 지출 현황표를 만들어라. 즉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표와 그리고 나가는 흐름, 즉 캐시플로우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내가 앞으로 여유 자금은 이만큼 생길 것 같고 써야 될 돈은 이만큼 있을 것 같다. 이런 현황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채를 파악했다면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부채는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로 구분 지어라고 합니다. 자, 좋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 즉 빚을 통해서 빚을 냈어요. 이 빚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생산하면 좋은 부채예요. 반대로 부채를 냈는데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네, 나쁜 부채입니다. 제가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임대 수익을 법니다. 이건 좋은 부채예요. 왜?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반대로 제가 1억이라는 그 대출을 찾아서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러면 감가상각 때문에 떨어지죠. 그래서 이건 나쁜 부채가 됩니다. 즉 오히려 저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분해서 나쁜 부채부터 갚아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그 카드로 대출을 내지 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너무 높대요. 그래서 이런 나쁜 부채를 구분해서 이것부터 갚아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매일 10,000원씩 여유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커피값, 네, 이런 것들을 아껴가지고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돈을 여윳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로 네, 고정되어 있어요. 10,000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10,000원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은 1억이 되어도 투자하지 못하고 10억이 되어도 투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 작은 돈부터 투자할 수 있어야만 나중에 큰 돈이 와도 투자를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10,000원부터 투자를 하는 방법들, 펀드, 주식 뭐 많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한번 여유자금, 가장 작은 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자, 자신의 퇴직연금을 잘 찾아보고요. 확정급여 DB형이 있고요. 확정기여형 DC형이 있답니다. 참고로 이 DB형은 약간 원금 보장이라는 말로 은행 예금 정도의 수익률만 된답니다. 앞에서 말했죠. 그 예금이 가장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다고. 근데 확정기여형은요, 약간 펀드라든지 안 그러면 주식 같은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가요. 근데 장기적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 퇴직을 할 때 받는 돈이잖아요. 한 20년 정도를 보면 그 확정 DB형보다 DC형에 들어가라고 이 책에도 이야기되어 있고요. 저도 요즘 경제 공부하고 있는데 몰랐으면 DB형보다 DC형에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자 되기 위한 5개의 습관을 이야기했고요. 계속해서 6번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킹 부자 되기 위한 6번째는요. 연금저축 펀드에 꼭 가입해라고 합니다. 이 연금저축 펀드는 400만 원을 넣었을 때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라고 이 책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만약 이거 보셨다면 1년에 400만 원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단계로 나눠서 18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이걸 꼭 찾아서 연금저축 펀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요. 연금저축 펀드가 있어요. 자, 앞서 한번 볼까요? 연금저축 보험은요, 약간 DB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펀드는요, DC형에 가깝습니다. 즉 공격적이죠. 물론 원금 보장은 안 될지 모르나 연금은요, 오랜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투자에서는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네, 바로 연금저축 보험이 아니라 연금저축 펀드에 투자라고 이 책에는 강조하고 있고 많은 그 금융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게 연금저축 펀드인지 연금저축 보험인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는요. 경제 독립은 혼자 하지 말고 온 가족이랑 함께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돈의 흐름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자제분들이 있으면 이 자제분들과 이야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금융 그 지능이 올라가게 돼 있고 부모로부터 배우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저 요즘 그 주식하고 있잖아요. 주식하고 있으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소비하는 제품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 기저귀를 봤어요. 이거 어디 거지? 보니까 깨끗한 나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가 만두 좋아하거든요. 만두 구워 먹을 때 비비고는 아는데 이거 어디 거지? CJ 제일제당이구나. 그래서 CJ 제일제당을 주식을 한 번 더 보고요. 그리고 와이프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눈을 뜨고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사고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하면 좋습니다. 부자 되기 위한 8번째 습관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제가 은퇴를 할 시점쯤에 얼마가 있으면 될까? 구체적으로 혹시 세워보셨나요? 저도 사실 이 책 보기 전까지 안 세웠어요. 근데요, 4%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4%. 이게 뭐냐면 원금 곱하기 4%는 생활비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써요. 그러면 300만 원, 12를 곱하면 3,600만 원이죠. 3,600만 원을 1년에 벌려면 원금이 얼마 있어야 될까? 참고로 그 1년 요걸 갖다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수식.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게 있잖아요. 넘기면 곱하기 25를 하면 됩니다. 곱하기 25를 하면 그 금액을 찾아보니까 9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기가 사는 집 제외, 이런 거 제외, 돈으로 될 수 있는 그 원금입니다. 그건 갖다가 제가 9억 정도를 모으는 게 목표고요. 조금 더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저는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집을 제외하고요. 집을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앞으로 은퇴할 시점에 원금을 얼마까지 모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목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 되기 위한 습관 9번째는요. 당신이 전문가임을 깨달아라. 자, 왜냐? 제가 지난번에 요 책에서도 그 이야기 했었어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보시면요. 전문성이라는 허상이 있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거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기가 유리한 것만 보여줘요. 획득한 것만 보여줘요. 이런 거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허상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말을 100%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금융지능을 높여서 자신이 전문가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투자 철학을 가지십시오. 만약에 주식을 한다면 주식에 대한 철학. 전 요즘에 워렌 버핏의 그 바이블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워렌 버핏에 대한 철학을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존 리 대표의 철학. 이런 철학들을 공부하면서 제 철학으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제 독립 투자 클럽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전문가가 되어서 금융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당장 시작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존리 대표는 신생아들을 찾아가서 네, 펀드라든지 주식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왜냐?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빨리 하고 이 아이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늘 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벌써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앞에 나왔던 10,000원을 투자하는 방법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10,000원을 투자할 수 있으면 20,000원, 100,000원, 1,000,000원, 1억까지 투자하는 방법들을 곰곰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이 10가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부자 되는 습관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 공부를 초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께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추천드리는 책은 이 책입니다. 아니면 제 북스킹을 봐주시고요. 꼭 주식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즉 돈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을 북스킹 해봤습니다. 와, 제가요 경제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한 2달 정도 투자를 했는데 한 1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장기 보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는 있는데 경제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지능을 높이십시오. 여러분들도 부자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고 공부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였습니다. 부자 되세요.